당 투 더 현 투 더 민. 권 투 더 백 투 더 드로. 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도 모였습니다. 네, 서도 1편에 이어서 이제 2편,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도 뒤쪽으로 넘어온 건데요. 그 전에는 이제 1편에서는 앞쪽에 있었죠, 저희가. 네. 네. 저희가 저번 1편에서는 앞쪽에 있는 바위를 주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서도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녹화를 안 했네요. 그렇네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도 뒤쪽에 있는 바위들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서도 뒤쪽에서 보는 화면입니다. 네. 독도의 뒷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뒷면도 정말 아름답네요. 네, 이제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육지 쪽에서는 이게 앞면일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서도 뒤쪽이라는 것은 이제 저반지에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반대편이니까 보통 네. 그래서 뒤쪽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고 이번에 첫 번째 알아볼 바위는 바위라기보다는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골이라고 해서 물이 나오는 골짜기라 해서 물골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가까이도 갈 수 있긴 한데 제가 갔다 온 바로는 여기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가야 그건데 네.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차라리 이 뒤쪽이 낫지 않나 싶어서. 그럼 이 물고래에서 나오는 식수를 실제로 이렇게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현재는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의용수비대원분들과 해녀분들께서는 이제 식수로 사용했지만 저희는 이제 동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담수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생수를 직접 가져가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외부의 출입과 이런 거를 막고 있습니다. 새가 원래는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새가 들어가면서 새들이 이제 배설물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게 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이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물골에 있는 물은 전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지 않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여기서 이제 미생물을 발견하셔서 미생물을 발견해서 이름을 독도 엔시스라고 이제 독도 엔시스.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이름인가요? 예를 들어서 동물명과 실제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슴인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명이 다르다는 거죠. 학명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는 정확히 들어간 거니까 독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죠. 언젠가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되더라도 똑같은 종일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그 이름을 써야 되죠.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유용 물질들이 추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생물이 굉장한 생물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골이 현재는 식용으로 이용하고는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진짜 이 바위인데요.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바위입니다. 네. 이름이 뭘까요? 이 바위는 진해 바위라고 하는데요. 진해 바위요? 네, 진해. 우리가 흔히 막 곤충. 네, 곤충. 정확하게 절지동물이라고 하나요? 그쵸. 근데 그 진해를 닮았다 해서 진해 바위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바로 사람 이름에서 온 건데요. 이진해라는 분께서 미역을 여기서 많이 채취하시고 미역을 말리던 바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이름이 담긴 바위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독도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이름이 붙인 바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물 바위는 많았지만 사실 가재 바위도 결국에는 동물 이름에서 따온 바위지만 진해 바위는 이진해라는 어민분의 그런 이름을 따서 이제 바위를 이름을 지은 거죠.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미 섬남님께서 항상 여기서 작업을 하셨다면 혐이 바위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죠.
혐의바위. 네,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붙이면은 전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네. 형 나중에 바위 하나 잡으셔서 거기서 네. 항상 일을 하시면 누군가는 그렇게 불러주지 않을까요? 저 그럼 바위는 혐의바위다. 혐의바위. 일단 물질부터 배워야겠네요. 네, 물질 수영을 못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생계를 책임졌던 바위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그분께는 정말 중요한 바위가 아니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 이름을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네, 만약에 들으셨으면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나중에 드로바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물질을 하실까요? 그럴까요? 네. 그 다음은 네,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여기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군함바위라는 바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이 바위인데요. 아, 네. 네. 이제 이 바위도 이제 어민분들이 좀 군함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군함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진 바위입니다. 이 군함 바위가 특별한 이유는 그 동굴이 3개라고 해요. 여기에 네. 물로 들어가 보면은 동굴들이 이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굴들이 3개나 있는 바위라서 독특한 바위라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군함바위까지 해서 아직 다 돌아본 건 아니지만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그냥 학자분들이 이렇게 붙이신 이름보다는 근처에 사시던 어민분들께서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계승해서 네. 이렇게 바위 이름으로 붙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분들이 부르신 그대로를 계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이런 바위들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도 신기해요. 네. 네. 그래서 말로만 전해지다가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이제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제 제정했다는 게 굉장히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군함바위 바로 옆에 봤으니까 이 보이시나요? 네네. 이렇게 약간 또 평평하고 네. 이런 평평한 바위들이 은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요. 바위들은 또 중요하게 사용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이름이 붙여지는 것 같은데 이 바위는 넙덕바위라고 합니다. 넙덕바위. 네, 넙덕. 뭔가 넙덕하다, 약간 그쵸? 평평하다라는 네, 느낌으로 맞습니다. 다가오는데. 근데 이 넙덕이 검색해봤을 때 넙덕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런가요? 넓적하다. 약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넓적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펀펀하다. 네, 펀펀하다라고 나오거든요. 펀펀하다. 네, 그 말이 이 넓적하다의 전라남도 방언이 넙덕하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언이 이제 여기까지 이어진 건데 여기서 좀 제가 신기하게 느꼈던 거는 여기는 경상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인데 전라남도의 방언인 넙덕하다가 이 바다를 건너 이 독도까지 오게 된 거죠. 그거 좀 신기하네요. 무슨 네. 사연이 있을까요? 저희가 좀 알아본 바로는 울릉도의 초기 개척자분들께서 전라남도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울릉도에서도 그런 전라남도의 방언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전라남도 분들께서도 어업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고 그렇죠. 어민들이 계셨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던 어떻게 보면 그런 방언들이 바위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넓적하다의 방언인 넙덕하다가 와서 넙덕바위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위가 이 넙덕바위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넙덕하다. 네, 진짜 약간 바위가 넙덕하네요. 네, 넙덕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가봅시다. 네. 자, 이제 2개만의 바위를 남기고 있는데요. 벌써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이시는 여기로 가서 보이는 게 더 잘 보일까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민섬남님이 헷갈리셨던 네. 그 바위네요. 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바위 이름을 제가 말해도 되나요? 아, 그러면요. 설명도 해주세요. 설명은 좀 힘들 것 같고, 이 바위 이름은 코끼리 바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코끼리 바위입니다. 사실 뭐 설명이 거창할 것도 없이 네. 코끼리를 닮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도에 제가 독립문 바위랑 코끼리 바위랑 헷갈렸었는데, 맞습니다. 이 코끼리 바위를 실제로 보니까 훨씬 코끼리 같이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훨씬 더 코끼리 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끼리를 닮았기 때문에 코끼리 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울릉도에도 코끼리 바위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 코끼리 바위랑 제가 비교하면서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울릉도에 있는 코끼리 바위랑 독도에 있는 코끼리 바위의 대략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래요? 우선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공통점은 우선 둘 다 같은 이제 씨앗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멍이 이제 침식으로 인해서 뚫려 있고 이제 네. 아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공통적인 씨앗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울릉도에 있는 코끼리 바위는 육지와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이 독도에 있는 코끼리 바위는 서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서도와 연결된 어떻게 보면 바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존재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 코끼리 몸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랜선으로 저희가 봐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더 코끼리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몸같이 진짜 보입니다. 실제로 보셨죠? 네, 저는 실제로 봤죠. 여기서 보니까 또 근데 진짜 이건 코 같고 이건 귀 같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더 보이네요. 코끼리가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처럼 맞습니다. 보입니다. 독도에 물을 마셔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마시네요. 네. 거의 잠겨서 먹고 있죠. 네. 담수화가 필요 없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체 아마 담수화를 시키지 않나. 네. 그러면은 이제 코끼리 바위까지 봤으니까 어느덧 마지막 바위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바위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마지막 바위는 여기 보이시는 이 바위인데요. 네네. 좀 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네.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요? 네, 보이세요? 여기서 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바위가 이 바위인데요. 네. 이 바위는 아마 이름을 듣고서는 유추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보찰바위라는 바위입니다. 보찰바위. 네. 바위의 유래가 된 그런 생물이 방언으로 보찰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바위입니다. 굉장히. 언뜻 보찰바위라고 했을 때는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보찰은 어떤 그러면은 아마 바다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 거북손 아시나요?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거북손이 보찰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 보찰을 닮았다 해서 좀 이렇게 봤을 때 거북손을 닮지 않았나요? 네, 거북손을 닮았네요. 네, 그래서 거북손을 닮았다 해서 이제 보찰바위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이 보찰바위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바위인 이유는 지금 여기 지도에서도 보다시피 제일 남서쪽에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잖아요. 네. 87.4km.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의 거리도 중요하잖아요. 독도와. 그게 216km인데 그 기준이 사실상 진짜 애매하잖아요. 왜냐면은 독도의 어느 부분과 우리나라의 어느 부분이 이어졌을 때 네, 그렇죠. 한반도의 어느 부분이 한반도의 어느 부분과 독도의 어느 부분이 이어졌을 때 가장 최단 거리이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게 기준이 되기가 굉장히 항상 애매했는데 보통은 이제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나오는 육지를 이어서 최단 거리를 재는데 이때 바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육지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바위가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바위들을 기점 바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그 기점 바위 중 하나가 바로 보찰 바위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독도 사이를 이어주는 기점 바위입니다. 그러면 한반도하고 독도 사이의 거리를 잴 때 한반도에서
도찰 바위까지의 거리를 잰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한반도에서는 울릉도 독도 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지정된 건 아니지만 기점을 잴 때는 그 바위 한반도에서는 그 바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점 바위를 끝으로 서도의 바위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면서 다 알아본 겁니다. 네, 독도 랜선 여행이 끝이 났네요. 아, 네. 독도 랜선 여행이 이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내부로 나눴었는데 이 내부 녹음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는 걸 느꼈고 독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독도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독도가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는 것만 알았지 독도 속에 바위가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네,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가지고 독도에 수많은 바위들이 있고 그 바위들이 가진 의미 또는 유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저도 한 번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안 까먹을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나니까 네. 조금 생각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마 미숙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틀렸던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더욱 정확한 내용은 이제 저희 채널 더욱 정확한 정보들과 설명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이제 채널을 통해서 한 바위 한 바위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독도의 바위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그 댓글도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점바위가 도찰바위는 한반도와의 기점바위지만 그럼 울릉도와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 울릉도와의 기점바위는 또 똥여라는 바위가 있는데 똥이요? 네, 똥여. 네. 이 부분은 이제 너 나중에 다루기로 해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뭐 울릉도 랜선 여행도 있을 수 있고. 아, 네, 울릉도 랜선 여행 좋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더욱더 재미나고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같이 함께 여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아, 네. 여행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저희는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